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어디 볼일 보러 가는 길인데, 운전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대통령이 새로 얼마 전에 취임을 해가지고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지난번 대선 때 저는 정말 후보들한테도 실망했고, 그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한테도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우선 저의 정치적 성향을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쪽도 저쪽도 아닌 중립입니다. 중립적인 견해를 가진 제가 볼 때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는 정말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 봤을 때는 양쪽 후보들 다 정말 심각하게 결격 사유가 많았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물론 갑자기 하늘에서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옛날처럼 수십 년간 나는 대통령 해야지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대통령이 되려면 우선 한쪽만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된다, 이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행 대통령 지금 이런 식으로 한쪽만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한 나라를 이끌어 나간다, 이거는 반쪽짜리의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나라가 굴러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 그 대선 때 한번 보십시오. 저당만은 안 된다 해가지고, 저당은 무조건 집권을 막아야 된다, 그 싸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에서 나온 후보가 뭐 결격 사유가 있든 심각하게 인성이 문제가 있든 어쨌든 간에 무조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단순 무식한 논리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 지인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왜 우리가 나를 대표하고 우리 가정을 대표하고 우리 한 국가를 대표하는 얼굴인 대통령을 뽑는데, 왜 저런 하자 많은 사람을 뽑아야 되나?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대통령이 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저한테 주어진 소중한 한 표인데, 물론 지지도가 떨어지는 제가 지지하는 사람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아무래도 표가, 한마디로 그 표는 사표가 되기 때문에 저는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양당 메이저 후보들은 다 사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저는 물론 전국에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양쪽 후보가 다 문제였는데 둘 중에 누군가는 한 명은 무조건 당선이 되게 돼 있었는데, 이래 되면은 정말 나라가 힘들어지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한 사람은 당선이 됐고 지금 현재는 취임을 해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는 상태인데, 대통령 선거가 이런 식으로 진행돼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는 발전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요원합니다. 한쪽 당의 지지를 일방적인, 한쪽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지지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대통령 되자마자 국민 통합을 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그렇게 밝히셨는데, 한쪽만의 지지를 일방적으로 받아가지고 당선된 분이 국민 통합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국민 통합이 되면은 그거만큼 좋은 게 되겠습니다만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는 계속 패거리 정치, 보복 정치만 계속 이어질 것이라 저는 예상합니다. 지난번 대선 때 한번 보십시오. 그냥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지지자들끼리 그냥 싸움만 하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다, 이런 흑백 논리로 그냥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점도 분명히 있을 건데 무조건 상대방 그 단점만 까발려내고, 그 단점을 이야기하면은 그 상대방 측에서는 니는 안 그랬나, 니는 뭐 잘했노, 이런 식이었잖아요. 나는 참 그거 보면서 이걸 둘 다 내가 볼 때는 대통령 돼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데 이걸 뽑아야 되나? 이거 둘 중에 한 명 돼도 분명히 나라가 시끄러울 건데 싶어도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나는 이 나라가 진정 발전을 하려 그러면은 제가 주장한 것처럼 두 후보들 다 아니다, 다 자격 없다, 우리 마음에 드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는 투표를 거부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정당 측에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맞네, 이런 후보 냈다가는 우리가 이거 정당이 살아남지 못하겠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네 라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나 저쪽 당 싫으니까, 나 저쪽 당 지지하는 사람들 싫으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당, 내가 좋아하는 사람 찍겠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발전을 합니까? 저도 대통령 선거 이런 투표를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닙니다만은 이번 선거처럼 찍을 만한 후보가 없어가지고 대통령 투표 자체를 포기한 적은 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현행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됩니다. 안되고 각 정당들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고, 국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그거를 먼저 파악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무조건 돼야 된다, 상대방은 무조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제가 양 후보들 다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은 그분들도 장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점보다는 단점이 너무 크게 부각이 돼 가지고 저는 두 분 다 제가 선택하기는 힘들었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많은 대통령 선거였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 되고 그리고 대통령의 그 권한을 저는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나라가 발전하려 그러면은, 잠깐만요, 차를 잠깐 세워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지에 다 와가는데 잠깐 차를 세우겠습니다.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통령 권한을 축소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처럼 대통령한테 막중한 권한, 많은 이런 막중한 권력을 쥐어줘 버리면은 한쪽의 일방적인 지지로 당선된 사람은 공평한 정치, 평온한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것이죠. 그럼 계속 보복 정치가 이어지고 그냥 정권 타도 반대 세력만 구성하는 것이고 나라가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실무적인 중요한 일들은 그 대통령 아래에 고위 공무원들이 저는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상징적으로 위치를 하는 게 맞고, 지금처럼 막대한 권한을 쥐어줘서는 너무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무게나 업무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본 사람이 운이 좋아가지고 대통령 돼가지고 그 수많은 중요한 권한들을 그냥 가볍게 행사를 해버리면은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갈까요? 우리 국민한테 다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처럼 대통령한테 이 많은 중요한 권한을 가서는 안 되고, 대통령은 중립적인 당에서 중립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이 나와서 한쪽만의 지지를 받으면은 그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은 계속 우리나라는 이 후진성을, 정치는 후진성을 벗어나기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국민들이 깨어있고 똑똑해야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캐묵은 지역감정 제발 이제 좀 버립시다. 버리고 정말 이 힘든 이 시기에 서로가 좀 양보하고 상대방의 좀 그 장점을 좀 더 보려고 노력하고 서로가 서로를 좀 챙겨주고 그렇게 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차 안에서 드라이브를 하면서 제가 가진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음에도 더 알찬 내용,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